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눈이 또 와서 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참 아름답고 신선한 느낌입니다. 작년에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고 2024년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개정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개정안을 통해서 지자체장이 빈집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야, 시골집 이제 다 끝났어. 1년에 2번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1년에 1000만 원 이행 강제금 저거 어떻게 하냐. 이제 시골 빈집 다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시골집들이 헐값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것이 시골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현재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통계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을 읽는 것 자체는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핵심은 2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의 이외의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은 1년에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죠. 빈집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000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이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익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철거 명령을 했는데 소유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지자체가 대신 철거하고 그 철거비를 징수하겠다는 말이에요. 둘째, 빈집 우선 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빈집을 사서 그 빈집을 고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불리하고요. 빈집 매수자에게는 유리한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집을 고쳐서 사용할 계획이라면 그 소유자에게는 유리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빈집이 어떤 집을 의미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집이 이런 집, 아니면 이런 집, 아니면 이런 집을 말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집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집, 이런 집, 이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빈집을 말하는 건데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4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조문을 읽어보면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빈집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위생상 유해가 우려되는 경우. 세 번째,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네 번째, 주변 생활 환경 보존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법에서 말하는 빈집은 이런 집, 이런 집, 그리고 이런 집, 혹은 이런 집들이 빈집의 요건에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시행될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시골에 관심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고쳐 쓸 수 없는 빈집은 철거하고
고쳐서 쓸 수 있는 집들은 재사용해서 농어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과연 이런 빈집들 중에서 고쳐 쓸 수 있는 빈집들이 얼마나 될까? 이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집들은 대부분의 경우 철거 수순을 밟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철거를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중앙정부는 지자체별로 빈집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권고를 하지만 명령이 아니고 권고입니다. 지자체별로 전담부서가 지정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거기에 수많은 인력이 배치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하고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직권으로 철거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니 소유자와 연락하는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 법이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의문 제기도 많은 언론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태가 좋은 시골 빈집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 집은 상태가 너무 좋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리해서 살만한 빈집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6월 8일 전국 빈집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빈집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지난 6월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보 시스템에 가봤는데 아직 이렇다 할 맞춤형 정보 서비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정도 수준의 빈집을 찾는 분들은 직접 발품을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빈집들이 매물로 나온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손들에게 상속돼서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자녀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빈집세, 이행 강제금 500만 원 때문에 시골 집값이 전반적으로 폭락할까? 빈집세 500만 원, 시골 전원주택 망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현재 빈집 이행 강제금의 대상이 이런 집, 이런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된 빈집들이요. 그래서 둘째로 만약에 시골의 상당한 빈집들이 철거를 통해 없어진다면 시골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동시에 시골의 주택수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골집 매물도 더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구조조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시골에 계신 많은 노인들이 자연적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더 많은 빈집들이 생기고 정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유소나 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없어져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마을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 마을은 정말로 시골 집값이 전원주택이라 할지라도 똥값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역을 선정할 때 관심 있는 지역의 인구 변화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골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정말 황당하게도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시골 마을도 있거든요. 물론 저도 제 생각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비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빈집 현황 통계입니다. 2022년도 기준이고요. 2023년에 발표된 자료예요.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당연히 도시 지역에 빈집들이 몰려 있고 시골에는 당연히 농어촌 지역에 빈집들이 몰려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북도고요.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1등 전남, 2등 경북이네요. 빈집 정보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통계 자료도 빈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혹은 귀농귀촌 지역 선정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저도 앞으로 시골 부동산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골 부동산의 폭락을 기대하거나
혹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폭락하는 시골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경매를 보면 특히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것처럼 폭락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그 부동산의 개별 요인 때문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한번 의견을 많이 교류해 보자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